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의 정착과 또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서 작물별 PLS 사전 대응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PLS 사전 대응반은 올해 1월부터 시기별로 출하되는 주요 작물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하 전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또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PLS 사전 대응반은요,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PLS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18개 반 115명으로 운영하고요.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시기별 현장 점검 대상 주요 작물로는 1에서 2월엔 딸기와 참외, 오이 등이었고요. 3월에는 알타리무, 고사리, 열무, 갓, 대파입니다. 또 다가오는 4월은 더덕과 엽채류, 마늘, 미나리인데요. 매월 품목별로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표 잘 참고하셔서 해당 품목 현장 점검 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농진청은 또 배추, 무, 깻잎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주요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 현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안전한 농약 사용 요령, 그리고 작물별 등록 농약과 사용 금지 농약 안내 등 PLS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 156곳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PLS 업무 담당자가 맡아서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PLS 사전 대응반과 주요 품목별 방문 교육을 통해서요. 좀 PLS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살펴볼 품목은요. 대파와 수박입니다. 그리고 축산물로는 달걀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일 841톤, 과일과채 1623톤, 일반 채소 4956톤 들어왔습니다. 총 7421톤 들어왔고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물량 많습니다. 전일보다 2153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107.9톤 들어왔네요. 전일 91.07톤을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6.88톤 더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617원입니다. 최고가 8,100원, 최저가는 5,8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5,711원이었는데 오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906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시금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9일 5,699원을 기록했었고요. 22일 때 상승하면서 7,581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오르면서 6,6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래 보겠습니다. 7.76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6.486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달래 8kg 중품입니다. 평균가는 58,803원,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는 54,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58,803원, 전일은 59,000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는 597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달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3월 20일 89,738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22일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래도 소폭이긴 한데 22일부터 오늘까지는 약간의 하락세입니다. 거의 비슷한 추세 유지했고요. 58,8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곰취나물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130원,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8,130원, 전일은 16,041원을 기록했네요. 전일보다 2,089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겠죠. 3월 19일 가격입니다. 23,500원이었고요.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하락세 나타냈다가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소폭도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월 7일 32,2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18,13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고구마입니다. 188.9톤 들어왔네요. 전일 70.91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는 물량 늘었습니다. 118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949원입니다.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31,949원, 전일은 37,83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166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20일 48,000원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만 원 빠지면서 38,000원까지 하락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소폭도 상승세를 나타났네요. 4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3월 1일 35,833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가격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 비슷한 시세 나타내다가 11일 기점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14일 가격은 32,230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을 보면요. 잠시 상승세 나타냈다가 어제로 다시 떨어졌어요. 31,9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가 18,759원에 거래됐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28,7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예산군은 33,491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는 61,000원, 평균가는 33,491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 보겠습니다. 218.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14.3톤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 4.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송이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6,071원입니다.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3,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16,123원, 오늘도 16,000원대긴 한데 전일보다는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52원 더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계속해서 2만 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는데요. 3월 19일 22,000원,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00원 더 상승하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시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3월 6일 가격 2614원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 3월 11일이었죠. 15,063원까지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4일 기점으로는 다시 조금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가격 16,071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시 9,83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충남 부여군은 12,107원이고요. 네, 경기 양평군 8,97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부여군이 가장 높았네요. 12,1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대파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단임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파 404.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31.8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전일보다 72.33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17원, 최고가는 870원, 최저가는 65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722원이었는데 전일보다는 5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3월 21일 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87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요. 지금 3월 1일 1,063원이었는데 그 이후 하락세 나타냈다가 14일에 반짝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0원대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717원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파 전남 신안군이 677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남 진도군 51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남 목포시는 671원이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 1,1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제주시가 가장 높았는데요. 75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바로 채소는요, 제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대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작년 하차 거래 이후에 우리의 대파의 모습은요, 정말 깨끗하게 뭔가 좀 정돈되면서 선별이 잘 된 모습으로 반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기찬 분위기만큼 대파의 경매 상황은 어떨지 오늘 경매사님 모셔보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성훈입니다. 네, 우리 대파를 경매하시는 대표 경매사님. 네,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경매사님 항상 저도 흥에 반갑습니다. 넘치잖아요. 예, 근데 오늘 표정은요, 월요일의 표정이 아니에요, 경매사님. 뭔가 좀 활기찬 모습이 사라지고, 자, 이 표정대로 지금 경매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채소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요즘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파의 분위기는 어때요? 대파의 분위기도 그리 지금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그 중도매인들은 그 매장품 걱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파는 그 자체열이 많은 생물이다 보니까는 그 입청이 마르거나 변색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청이 좋거나 마르지 않는 그런 고품이 그 대파 이외에는 그 구매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늘 활기찬 남자인데 첫 시작부터 이제 썩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산지에서도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 받으시잖아요. 예. 예,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지금 그 현지에서 이제 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거는 그 예년에 비해서 그 물류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세는 그 반비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여기를 걸어오면서 유매사님 딱 봐도 사실 작년에 막 그냥 트럭에 쌓일 때는 양가 좀 뭔가 먼지도 엄청 많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깔끔해요. 예, 하차 거래가 정말 좀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산지에서는 사실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좀 원활히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좀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오늘 반입량은 그 이제 법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파악하기로는 그 어제 한 31만 단 그러니까 310톤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할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난주하고는 그 날짜 관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락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락가는 그 어제 조금 소폭 오름세였는데 네. 오늘 또 아마 그 시세는 유지하는 보합세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입니다. 네. 가격인데 뭐 이렇게 지금 지난주하고 큰 변동 차이는 없어 보여요. 가격 역시. 하지만은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턱없이 좀 떨어져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 작년에 비해서 그 물동량 반입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비는 조금 적게 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약세장 좀 월요일부터 좀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좋은 품질의 대파는 그래도 꾸준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그냥 제 키만큼 훌쩍 큰 이런 대파를 좀 안고 오셨는데 품질부터 좀 반입되는 지금 품질 점검을 해볼게요. 예, 어느 정도 좀 상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이 대파가 지금 현재는 가장 좋다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날씨 관계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는 훨씬요 굵어지고요. 연백 부위가 항상 좀 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훨씬 좋아 보여요. 네. 대는 좋아졌는데 대만 좋다고 해서 좋은 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 좋고 네. 또 입청이 마르지 않고 그다음에 끝까지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탄력? 예. 한번 튕겨볼까요? 예, 보들보들한 탄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좀 상황은 지금 한 중상 정도 예. 그런 이제 상품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들고 있는 이 대파 정도의 품질이 한 10% 정도 들어오고 네, 네. 이 그 밖에 한 90%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도매 시장의 어떤 평가인 것 같아요. 예. 최우선 요소 중 가장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일정함, 그다음에 깨끗함, 그다음에 변색이 없는 탄력 네. 이렇게 합쳐지면 일석이조겠죠. 이렇게 금상첨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신 요 모든 조건을 다 부합하고 있는 지역 가장 좀 최고가를 받는 지역이겠죠? 네, 어딘가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전남 신안에 있는 임자도 대파를 가장 가락시장에서는 그 1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고 계신 게 이것도 신안 대파인 거죠? 그렇죠. 이거 신안 임자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신안 대파만의 어떤 좀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경매사님? 예, 거기 이제 그 모래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명 왕대파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왕대파라고 해서 이제 대가 굵고 또 균일하고 연백부가 길고 그 이제 총 또한 이제 탄력이 있고 그다음에 입청 끝까지 마르지 않고 예. 예.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바로 신안 대파, 왕대파요? 예, 네. 일명 왕대파라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일명 왕대파가 지금 최고 가격을 받고 있고요. 최고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네. 1,100원대입니다. 11,000원. 최고가가요? 작년으로 치면은 한 그냥 상품 정도 가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소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경매사님? 지금 소비는 사실은 그 대형 물류나 그 중소형 그 마트의 잔잔한 세일로 인해서 수요는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조금 활발하나 그 예년에 비해서 반입량이 온라인 많다 보니까 시세는 계속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경매사님 만나면서요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힘없는 날 처음이에요. 안 그랬잖아요, 원래요. 죄송합니다. 예. 언제쯤이 좀 가격 반등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매사님? 예, 힘나는 좀 시기를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도 그 정확하게 좀 점을 쳐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복돈 드릴게요. 네. 추론하건대 네. 그 뭐 인생살이도 그 내리막 있으면 오르막 있듯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예, 둥글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채소들이 그 나들이 계획들 세운 5월 있잖아요. 5월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데 대파도 역시 좀 5월에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5월 이후로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사실 산지에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입니다. 농가에 좀 힘날 수 있는 좀 응원의 메시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아, 힘내십시오. 좋은 가격 받아준다고 하세요. 네. 힘내십시오. 그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속으로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일단은 마음에 뭐 상심이 크겠습니다만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들은 보내주신 물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매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경매사님 끝으로요 정말 짧게 대파 지금 가격에서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경매 살짝 해주세요. 자, 공 하나 더 붙여서 미래 가격. 해라 영매야라 오늘 영매야라 세야라 대파야라 야라 양만 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반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인데 그에 따른 소비가 많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요. 가격이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좀 방송 보신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대파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살펴본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장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던 가락동 상황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좀 소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또 대파 농가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함께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농업 관측을 통해서 농산물의 시세와 전망을 예보해주는 것이 있죠, 박현 아나운서. 네, 어디죠? 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3월 대파 월보를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가격은 지난달 대비 약보합세를 전망했고요. 3월 출하 전망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 대파 재배 면적은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파 상황이 어떤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념채소 관측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농업관측본부에서 대파 관측 담당하고 있는 김다정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가락동 경매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좀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대파 3월 중하순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kg당 830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낮은 상황인 건가요? 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4월 평균 가격이 900원 내외로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격은 그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 약세의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직간접적 요인에는 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 요인으로는 겨울철 기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금년 겨울 기온이 높았던 데다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 주산지에 비가 내리면서 작황이 좋아져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또 간접적 요인으로는 겨울 대파 수확 초기 포던 거래 동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철 대파 가격 강세로 겨울 대파 수확 초기인 12월경 포던 거래 가격이 봄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남 지역 대파 출하가 늦어져 현재까지 출하 대기 면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저 수급 조절을 했잖아요. 근데 3월 출하량이 많은 상황인 건가 봐요. 네, 현재까지 출하 대기 면적이 많은 데다 작황도 네. 좋기 때문에 3월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봄 대파 출하 시기가 돌아오면 겨울 대파 물량과 겹쳐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봄 대파 주 출하 시기는 5월 이후인데요. 현재 대파 가격 약세로 포던 거래가 부진한 데다 또 후장 문제로 포던을 정리하려는 농가가 많아 겹치는 물량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봄 대파 재배 면적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출하기 가격에 이어 올해 정식기 가격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시설 봄 대파 주 출하지인 경기 지역 위주로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월과 5월의 출하량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현재 출하 대기 면적이 좀 많은 상황이나 4, 5월 주출하지인 전남 지역의 포던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출하량이 감소되면서 가격도 상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출하 면적이 좀 감소한다면 향후 가격은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겨울 대파 과잉 생산으로 가격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3월 상순까지 재배 면적 중에 105헥타르를 자체 시장 격리를 하고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29헥타르를 출하 정지 후에 폐기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했었는데요. 자, 애써 키운 농작물이 이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매년 좀 반복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또 올겨울 이제 온화한 기상 여파로 인해서 대파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배추와 무 등 월동 채소류의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라도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러니까요.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사 드시면 정말 농민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71톤 반입됐고요. 전날 0.62톤 반입됐었는데요. 물량 0.088톤 증가했습니다. 자,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867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37,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 비교해 봤을 때 전일은 43,000원대, 오늘 41,000원대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1,53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보시면 6만 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부터 3월 21일 정도부터 하락세가 좀 지속되면서 오늘 가격 4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35,500원에 낙찰됐고요. 경남 김해시 47,994원, 경남 통영시 31,0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56.5톤 반입됐고요. 전일 132.8톤 반입됐습니다. 물량 23.71톤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9,708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55,000원, 최저가 46,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 비교해 봤을 때 전일 5만 원대였는데요. 오늘은 49,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648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보시면 5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후에 하루 만에 58,0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3월 24일 어제보다 조금 더 가격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55,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42,378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구 달성군은 32,39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 칠곡군 33,215원이었네요. 자, 이번엔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303.9톤 반입됐고요. 전일 267.1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6.78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죽향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92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4,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 비교해보죠. 전일 33,000원대였고요. 오늘 3만 원대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전일보다 가격 2,67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보시면 27,22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요. 이후부터 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월 23일 33,598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가격 조금 빠져서 3만 원대는 유지했습니다. 오늘 가격 392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이 가장 낮은 평균가였네요. 27,052원이었는데요. 3월 6일부터 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월 14일 34,685원으로 한 달 평균 중에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좀 가격이 좀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39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22,383원에 거래됐고요. 광주 북구가 26,949원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구는 13,657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1,000원이었고요. 평균가 26,94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274.9톤 반입됐고요. 전일 195.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늘었습니다. 79톤 정도 물량 늘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21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전일 가격대가 15,000원대, 자, 오늘은 16,000원대네요. 전일보다 가격 조금 상승했습니다. 24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을 보시면 16,699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요. 비슷한 흐름이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에 가격 조금 하락하면서 16,000원대가 무너져서 15,933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좀 상승하면서 16,000원대 회복했습니다. 16,21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범위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 2월 25일 보시면 14,401원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3월 18일에는 16,993원 거의 17,000원 가까이의 평균가가 나왔었고요. 오늘 가격 16,215원이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부역은 14,493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14,780원, 충남 논산시 14,7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에선 가장 높았네요. 21,000원 기록했고요. 청양군이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16,129원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수박 경매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39.64톤 반입됐고요. 전일 20.1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9.52톤 증가했습니다. 자,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8,85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1,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 비교해봤을 때 전일 3만 원대, 오늘 28,000원대네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1,33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 보시면 24,805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3월 23일 31,182원의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오늘 가격 28,851원에 형성됐습니다. 자, 범위를 넓혀서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이 가장 낮은 평균가 21,318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18일부터는 조금 더 급격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28,851원이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안군이 24,710원에 거래가 됐고요. 경남 함양군은 26,130원, 전북 고창군 가격 25,712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평균가 26,13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수박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과채 관측팀과 전화 연결해서 수박의 시세와 전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박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주입니다. 네, 자, 이제 마트에서도 조금씩 좀 수박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수박 출하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현재 수박이 주로 출하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 함안과 전북 고창입니다. 하지만 3월 출하되는 물량은 수박 1년 전체 출하량 중 1% 정도 되는 미미한 양으로 4월 말부터 점차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출하량 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4월 출하 예상량은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만 1월 정식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을 미뤄봤을 때 4월 수박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정식 면적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수박은 연중 계속해서 정식이 들어가는데 주 출하 시기인 4월에서 8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4월에서 5월 출하되는 1, 2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6월에서 7월 출하되는 3, 4월 정식 의향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출하 예정인 5월 정식 의향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3, 4월 정식 면적이 증가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작년 기상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1월 충북 지역의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과 그리고 7월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한 수박 농가들의 피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 2월 냉해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금년에 정식 시기를 늦춰 3월에 정식을 하고 반대로 폭염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금년에 정식 시기를 앞당겨 4월 정식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생산 대체 작물의 가격 하락입니다. 네. 지난해 양파 가격이 낮았고 올해 월동 배추를 비롯한 겨울철 채소류 가격이 낮아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양파, 배추, 무 등에서 수박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식 면적 증가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 점인가요? 정식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6월에서 7월 출하될 수박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해당 시기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박 농가에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관측본부에서는 4월 5일자로 과채 관측월보 4호로를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4호로 관측월보 발간을 위해 분석이 진행 중이니 보다 자세한 수박 정식 및 출하 그리고 가격 전망과 관련된 내용은 과채 관측 4호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한 3월 수박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박 정식 면적이 지난해 대비 3, 4월엔 증가하고 또 5월엔 감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난해 폭염 피해로 인해서 조기 정식 의향 증가로 3, 4월에 집중되고 또 6, 7월에 출하 집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수박 농가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농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과채 관측 월보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챙겨볼 게 있습니다. 이게 수박 재배 성패가요, 정식 전 재배 관리가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올해 성공적인 수박 농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농업연구사 전유민입니다. 네, 자 현재 이 수박 농가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시기인가요? 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정식 후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수박 농가에서는 6, 7월 출하를 위해 현재 정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식 준비로 농가에서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박 재배 성패가 정식 초기 생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수박을 심기 전에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정식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온 확보입니다. 지온이 12도 이하일 경우 뿌리 활착과 양분 흡수군의 발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식 시 토양 온도가 18도 이상 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를 넣고 전체적으로 토양 수분을 촉촉하게 한 다음 경운하면 물의 비열로 마른 땅에 비해 토양 온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흑색 및 녹색 비닐로 멀칭 후 정식하기 2주 전에 이중 터널을 만들면 온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정식 후에 이제 수박이 좀 잘 자라줘야 시세도 잘 받고 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식 후에는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정식 시기 어린 묘종은 광도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정식 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므로 하우스 야간 보온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하우스 출입문 쪽은 찬바람으로 인한 내부 열 손실이 극대화되므로 바람막이 비닐을 설치하여 정식 후 저온 피해를 받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수박 농가에 피해가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온이 많이 상승하였고 농가에서 이중 터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네. 자, 정식 시기 병충해 관리도 조금 필요할 보일 텐데요. 자, 이 시기에는 좀 어떤 병해충을 조심해야 할까요? 또 예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일기작 정식 시에는 토양병인 역병이나 선충을 조심해야 하며 큰 일교차와 다습으로 대목 부분에 갈색이 진물이 흘러나오는 덩굴 마른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차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병원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하므로 정식 시 수박묘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정식 후 전용 약제를 관주하거나 토양이 다습하지 않게 관리하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이 여름철 고온으로요 수박 재배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농가에서 좀 꼭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고온으로 시드름증과 기형과 특히 피수박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확 시기에 35도 이상 될 경우 55% 이상 차광망을 설치하여 피수박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좀 올해 계획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수박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 중이신가요? 수박연구소에서는 농가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이나 밴드 같은 SNS를 통해 발생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더 홍보하여 농가 애로사항 즉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연 4회의 전문가 초청 교육과 연 2회의 우수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해 농가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수박 농가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 초기에 관리를 잘해야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오늘 전화 내용 잘 기억하셔서 품질 좋은 수박 꼭 잘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 더위를 이기는 게 수박의 힘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또 여름 잘 나실 수 있도록 잘 좀 작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산물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축산물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서요.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421마리 들어왔고요. 3월 21일 목요일은 1691마리 들어왔었습니다. 목요일 대비 75.1% 더 증가한 마리수고요. 네, 한우 전국 경매 가격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1,731원, 금요일은 1,726원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대비 0.3% 하락한 가격이네요. 네, 거새우 지육 100g도 보시죠. 목요일 1,849원, 금요일은 1,88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1.7% 상승한 가격이고요. 계속해서 비거새우 지육 100g도 보시죠. 목요일 1,291원, 금요일은 1,288원입니다. 전일보다 0.2% 하락했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유고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1,067원, 금요일은 1,053원을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1.4% 하락한 가격이고요.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목요일 3,939원, 금요일은 3,935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0.1% 하락했네요. 네, 계속해서 돼지 도매 가격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3,939원, 금요일은 3,935원입니다. 전일 대비 0.1% 하락했고요. 닭 도매 가격 6개 킬로그램당 목요일 2,919원, 3월 20일 금요일 2,900원입니다. 전일 대비 0.7% 하락했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축산물이죠. 달걀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닭 도매 가격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목요일 942원, 금요일은 950원입니다. 네, 전일 대비 0.8% 상승한 가격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축산물 달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지원부 정흥희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달걀을 생산하게 되는 이 산란계 사용 마리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산란계 총 사용 마리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7,474만 마리였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산란성계 2개가 늘어나면서 3월 현재 산란계 총 사용 마리수는 7,164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어떤 편인가요? 최근 달걀 산지 가격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지 가격 조사 기준은 특란 10개로 지난해의 경우 산지 가격은 최저 6월 평균 658원, 최고 9월 평균 1,285원, 연평균 936원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달걀 산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네. 올해 2월 평균 산지 가격은 709원으로 지난해 동월 평균 963원 대비 26.4% 하락하였습니다. 3월 중순 644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하여 3월 20일 현재 7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달걀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뭐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 달걀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산란계 사용 마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예. 산란계 사용 마리수가 늘어나 달걀 산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특히 6개월령 이상의 산란용 닭 마리수는
2018년 12월 5,338만 마리로 전년보다 9.5%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달걀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달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8년 1월 평균 달걀 생산량은 4,319만 개였습니다. 예. 올해 3월에서 5월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4,254만 개로 전년 동기 4,173만 개보다 약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달걀 같은 경우에 지난달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올해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계도 기간은 6개월인데요. 과거에는 달걀 껍데기에 농장명과 네. 시도별 부호를 표시했다가 그러네요. 지난달 23일부터는 산란일을 포함해서 고유번호, 사육 환경을 표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네. 산란일은 월일 네 자리로 예를 들어서 네. 1004라고 하면 10월 4일에 산란했다는 것이고 고유번호 5자리는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육 환경 한 자리는 네. 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이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이유와 또 이로 인한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산란일자와 함께 계란의 농장 번호와 사육 환경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예. 네. 그동안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달걀만 보고도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달걀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산란일자가 표기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날짜가 더 경과된 달걀의 판매가 좀 부진해져서 재고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산란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유통기한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은가요? 저희가 우선 그 식약처 고시를 보면 네. 달걀의 권장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냉장 세척의 계란의 경우에는 한 40월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유통 현장에서는 달걀 유통기간은 포장 재질이나 보존 조건, 냉장 등의 어떤 그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유통업자들께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 유통하는 경우에는 30일 정도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냉장에서 보관 유통하는 경우에는 40일에서 45일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세척 방법이나 계절 등에 따라 보관이나 유통 기한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보통 상온에서 보관하실 때는 그 30일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냉장고에 그 냉장 계란을 하신다 네. 그러면 한 40에서 달 45일. 보름 한 달 정도는 보름 예, 정도. 충분히 그 정도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이제 드실 때 꼭 이제 참고하셔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산란일자 표시 시행 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유통 상황은 어떤가요? 예, 최근에 그 한 달이 지났는데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산란일자가 찍힌 계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 마트 등 그 규모가 작은 매장에서는 아직까지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 유통이 판매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산란일자 표시 전후에 달걀 그 유통되는 상황은 그 전보다 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절적 특수성이나 매장에서 그 할인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판매량이 많이 유동적이고요. 8월 23일에 그 6개월간 계도 기간에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군요. 시간을 네. 두고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달걀의 선별 포장 유통 제도 이런 제도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 건가요? 예, 한 달 후에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선별 포장 유통 제도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수집한 달걀을 위생적으로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에 유통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그 우리나라 계란이 그 평년 기준으로 하루에 한 4천만 개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중에 한 64%가 신선난 형태로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중에 20%가 식당, 급식소 등 조리용으로 사용되고 16%가 빵, 액란 등으로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행될 달걀의 그 선별 포장 유통 제도는 가정용 달걀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달걀에 대해서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는 단순하게 그 달걀을 선별, 세척, 포장 이 정도로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살균하고 검란을 해서 그러한 장비를 시설을 갖춘 그 업체에서 헥섭이라고 그 식품 안전 관리 기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는 한층 더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이 됐고요. 네. 또 앞으로 지금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양계 농가들의 불만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 어떤가요? 네. 전국의 양계 농가들이 산란일자 표시 반대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행 3년 유예를 요구하였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이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제도가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산란일 표시는 6개월간,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정부와 양계농가, 생산자 단체 등이 별도의 TF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정부, 농협, 양계협회, 달걀유통협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달걀 유통구조 개선 TF에서 문제점 발굴 및 그 개선 대책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을 이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니까요. 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또 좋은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1인당 달걀 소비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이고 올해는 또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달걀은 안전하고 그 영양이 풍부한 안전식품으로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산물입니다. 네. 네. 올해 그 달걀 1인당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0.4kg 증가한 13kg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의 그 식품안전 종합대책 시행으로 달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축산물보다 저렴한 가격과 조리가 간편한 점이 그 소비자들이 달걀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산란계 마리수에 대해서 좀 상황을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연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 네. 지난해 대비 한 1.3% 증가한 7,249만 마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5월의 경우에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7,013마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3월 이후의 달걀 생산량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올해 3월에서 5월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리수 증가로 인하여 4,254만 개로 전년 4,174만 개보다 약 대비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다만 네. AI와 같은 그 가축 전염병이나 폭염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타나면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타나더라도 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도 참 중요한데요. 3월 이후에 달걀 산지 가격은 어떨까요? 예, 3월에서 5월 달걀 산지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네. 지난해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3월에서 5월 특란 10개 기준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해 760원보다 낮은 650원에서 750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매일 달걀을 좀 더 드셔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러게요. 싶습니다. 네. 예. 달걀로 할 수 있는 요리법 많잖아요. 정말 많죠. 뭐 네. 가장 간단한 달걀 프라이부터 시작해서요. 삶은 달걀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음식들에 달걀이 포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1일 한 2달걀, 3달걀 정도 먹기 운동을 계속해서 좀 지속하시면 훨씬 더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이죠. 달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입니다. 월동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2,228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3,770원, 최저가 1,23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2,228원에 판매가 됐네요. 자,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1,307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 98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26원 하락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577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 2,000원, 최저가 86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가격 비교했을 때 2원 가격 상승했네요. 대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129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840원, 최저가 98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32원 떨어졌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8,830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46,63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8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수박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431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29원 하락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663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8,420원, 최저가 6,7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해봤을 때 가격 49원 올랐네요.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42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320원, 최저가 687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6원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23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 6,600원, 최저가 1,97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가격 39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7,927원, 오늘은 7,91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100g 기준 똑같고요. 금요일 4,321원, 오늘은 4,336원으로 전일보다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1,712원이었네요. 전일보다 오늘 1,725원으로요. 조금 더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1,696원, 오늘은 1,700원입니다.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네요. 네, 자, 오늘은 조금 기온이 올랐는데요. 지난 주말에 바람도 많이 불고 꽃샘추위 때문에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럴 때 농가에서는 농작물 또 시설물 관리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주말 때 우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뭐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오이와 토마토, 수박, 감자 같은 시설 재배 작물은요, 시설 안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일찍 꽃이 핀 과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미세 살수 장치와 서리막기 팬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또 꽃샘추위 찾아올지 네. 모르니까요. 꼭 대비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지원부의 정흥희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팽이버섯과 배, 파프리카 세 가지 시세 정보 가지고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